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셨을 때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부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눈 아래가 살짝 처지거나 손가락이 뻑뻑하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혹시 소변을 보실 때 맥주 거품처럼 보글보글한 거품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그 거품이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던가요? 만약 이런 증상 중 단 하나라도 겪어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내과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오히려 몸에 좋다는 채소와 과일을 매일 정성껏 챙겨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콩팥이 망가져서 평생 투석기에 의지하게 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열심히 건강 챙겼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런 비극을 피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드린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채소가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먹으면 안전한지, 그리고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60세 이후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음식 4가지. 둘째, 왜 그 음식들이 젊을 때와 달리 독이 되는지 그 원리. 셋째,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 넷째, 아무리 좋은 채소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조리 비법. 다섯째, 신장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분들의 실제 회복 사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성신장병 환자는 무려 4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본인이 신장이 나쁜 줄 알고 있는 분은 10명 중 불과 2명 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8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콩팥이라는 장기는 참으로 희한합니다. 기능의 무려 90%가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부어오르는 얼굴, 거품 소변, 피로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쯤에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집을 지탱하는 기둥에 보이지 않는 금이 서서히 퍼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60세 이후에 이런 일이 더 잘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방에 있는 싱크대 거름망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 거름망은 구멍이 촘촘하고 튼튼해서 물은 잘 빠지고 찌꺼기는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쓴 오래된 거름망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녹이 슬고 구멍이 막히거나 반대로 너무 늘어져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여러분의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온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지금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영양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던 것들이 이제는 독이 되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험한 영양소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래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아주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약이죠. 하지만 콩팥 필터가 낡은 상태에서 칼륨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수구가 막혔는데 물을 계속 세차게 트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 심장으로 직행합니다. 심장은 본래 미세한 전기 신호로 띱니다. 과도하게 쌓인 칼륨은 마치 심장에 갑자기 고압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심장 박동을 흐트러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맥이고 심하면 돌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만성신장병 환자가 칼륨이 높은 음식을 과다 섭취했을 때 심장 부정맥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4.2배 높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건강에 신경 쓰신다며 고구마, 시금치, 과일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음식은 바로 고구마와 호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베란다에 고구마 한 박스쯤은 쟁여두고 계실 겁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밥 대신 드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구마 100g에는 칼륨이 무려 54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쌀밥 한 공기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찌거나 삶으면 그나마 칼륨이 물로 빠져나와서 조금 낮아집니다. 그런데 구워서 드시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칼륨과 당분이 2배 이상 농축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군고구마 한 개를 먹는 것은 콩팥 입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제가 실제로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인천에 사시는 임경자 님이라고 68세 분이셨습니다. 위장이 안 좋아서 쌀밥을 끊고 고구마만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분은 고구마가 소화에 좋고 혈당도 잡아준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고 두근두근 이상하다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인 6점이었습니다. 정상 범위가 3.5에서 5, 0인데 말이죠. 응급처치 후에 제가 식단을 여쭤보니 하루에 군고구마를 4-5개씩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신 겁니다. 잘못이 전혀 없으세요. 단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은 시금치와 케일 같은 진한 녹색 잎채소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금치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배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를 생으로 갈아서 녹즙으로 드십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독소를 빼준다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날카롭고 단단한 결정체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분들은 이것을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이 결석이 콩팥 안에 박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신장 기능마저 파괴합니다. 특히 채소를 생으로 갈아서 마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익히면 옥살산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데 생즙은 고농도 그대로 흡수됩니다. 마치 농축된 독소를 직접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 녹즙을 1년 내내 드시다가 콩팥 안에 돌이 가득 찬 상태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 모두 건강을 위해 드셨던 겁니다.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매일 녹즙 마신다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마시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귤, 감, 바나나 같은 과일들입니다. 여러분, 과일은 자연이 준 선물이니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귤의 경우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아주 까다로운 손님입니다. 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크기가 작고 먹기 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를 먹으면 배가 안 차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무심코 하나, 2개, 3개, 어느새 10개를 드시게 됩니다. 귤 2개에 들어있는 칼륨이 밥 한 공기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10개는요. 게다가 귤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인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이 몸에 쌓이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이것이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진료실에서 손발이 갑자기 저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오시는 어르신들의 식단을 조사해보면 10 중에 7, 8은 과일을 아주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과일은 분명히 보약이지만 내 콩팥 필터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독약이 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음식은 우리 식탁의 단골 손님, 짠 국물 요리와 장아찌입니다. 뜨끈한 김치찌개, 된장찌개, 얼큰한 탕 국물은 정말 위로가 되죠.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면 더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가혹한 것이 없습니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몸속의 수분과 염분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짠 국물이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혈관 속 압력이 치솟습니다. 높아진 혈압은 콩팥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들을 짓누르고 결국 터뜨립니다. 마치 얇은 고무 호스에 수압을 계속 높이면 결국 호스가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물에 밥을 말아서 짭짤한 장아찌나 젓갈을 얹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콩팥에는 정말 최악입니다. 장아찌와 젓갈은 그야말로 소금 덩어리입니다. 채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금물에 절인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드시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소금통에 담가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위험한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마와 호박, 진한 녹색 잎채소, 녹즙, 귤, 바나나 같은 과일, 그리고 짠 국물과 장아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으면 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들을 평생 입에 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조절하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 음식들 대신에 콩팥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실제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님이라고 71세 전직 은행원이십니다. 이분은 매우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셨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고농도 K 녹즙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셨고 고구마를 간식으로 즐기셨으며 등산 후에는 체력 보충을 위해 귤을 한 봉지씩 드셨습니다. 혈압이 좀 있어서 소금은 좀 줄이셨지만 곡물은 항상 드셨습니다. 그분에게 비극적인 일이 생긴 것은 딱 1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북한산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셔서 근육을 풀겠다며 동네 사우나에 들어가셨습니다. 1시간 동안 땀을 푹 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무척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케일 녹즙을 한 잔 벌컥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귤을 12개 드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찐 고구마 2개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부인께서 바로 119를 부르셨고 가까스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진단은 고칼륨 혈증에 의한 심정지 전 단계였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등산과 사우나로 심각한 탈수 상태에서 소변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상태에서 칼륨 폭탄인 케일 녹즙과 귤과 고구마가 한꺼번에 들어가니 심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깨어나신 윤재호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더 건강해지려고 몸에 좋다는 것들만 찾아 먹었는데 그게 내 심장을 멈추게 할 독약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알고 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렵고 암울한 이야기는 충분히 드렸으니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이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포기하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미 망가진 세포가 마법처럼 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세포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세포들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됩니다. 수치가 기적처럼 회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최상의 환경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올바른 식단입니다. 우리 주변 마트나 시장에서 단돈 2영원, 3영원에 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채소들이 그 답입니다. 비싼 약도 고통스러운 수술도 아닙니다. 오이, 양배추, 당근, 무, 이 4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보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그저 물만 많은 채소라고 우습게 보십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오이는 천연 해독제이자 가장 안전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낡은 콩팥 필터에 부담이 됩니다. 오이는 다릅니다. 오이의 수분은 세포 속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스며듭니다. 오이 속에는 실리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실리카는 콩팥의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몸속에 쌓여 심장을 괴롭히는 요산이라는 독소를 소변으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치 낡은 필터 틈새에 낀 끈적한 찌꺼기를 아주 부드러운 솔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단, 오이를 드실 때 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짭짤한 오이 소박이로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순간 오이의 콩팥 보호 효과는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찍지 않고 오이 본연의 맛 그대로 드시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좋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양배추가 콩팥에도 아주 좋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콩팥 환자들 사이에서 양배추는 주방에 있는 천연투석기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U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염증 유발 물질들을 청소하고 콩팥의 섬세한 점막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칼륨 수치입니다. 고구마나 시금치와 달리 양배추는 칼륨이 매우 적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이 마음껏 드셔도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몇 안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 비법이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살짝 쪄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살짝 익히면 소화 흡수율이 올라가고 위장에도 편안합니다. 혹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살짝 쪄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찐 양배추입니다. 세 번째 보물은 당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은 눈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는데 당근은 사실 콩팥의 미세혈관을 살려내는 1등 공신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근은 절대 생으로 갈아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셔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근 속에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름에 볶아야 흡수율이 7배나 높아집니다. 이 생으로 드시면 몸에 거의 흡수가 안 됩니다. 기름에 볶아야 베타카로틴의 진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콩팥의 미세혈관 내벽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손발이 차갑고 소변이 시원치 않은 분들에게 따뜻하게 볶은 당근은 콩팥을 데워주고 살려내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반찬으로 볶아 드셔도 좋고 밥을 지을 때 잘게 썰어 넣어 당근밥을 해 드셔도 훌륭합니다. 네 번째 보물은 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무는 인삼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100번 맞는 말입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요.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강력한 천연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몸속에 남고 이것이 부패하면서 독소를 만듭니다. 무가 이 독소를 미리 분해해서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콩팥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무가 대신 들어주는 셈입니다. 또한 무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여 소변을 시원하게 나오게 도와주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칼륨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효자 채소입니다. 제가 콩팥이 많이 약하신 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메뉴가 바로 맑은 무국입니다. 단, 소금 간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 무 자체의 시원하고 달달한 맛으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몸에 붓기가 빠지고 소변 거품이 사라지는 것을 단 며칠 만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오이, 양배추, 당근, 무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잘못 요리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결정적인 조리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콩팥에 주는 부담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칼륨백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야 합니다. 채소를 손질할 때 평소보다 더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푹 담가 두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칼륨의 30%가 물로 빠져나갑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끓는 물에 채소를 충분히 데친 다음 그 데친 물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제일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채소 삶은 물에 영양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그 물로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그 물은 액기스로 뽑아낸 칼륨 농축액입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미련 없이 버려주셔야 여러분의 콩팥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국물과의 현명한 거리두기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국이나 찌개가 빠지면 섭섭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당장 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국물에는 재료에서 빠져나온 칼륨과 조리 중에 녹아든 나트륨이 고농도로 섞여 있습니다. 실용적인 방법을 드릴게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그릇을 작은 종지 크기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숟가락보다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십시오. 처음엔 뻑뻑하고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이 홀쭉해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분은 72세 조영자 할머니이신데 전주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뵀을 때 신장 기능 수치가 35점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위험 수준입니다.
정상이 100점이라고 하면 35점은 거의 3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투석 직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된장찌개, 간장게장, 젓갈 이런 것들이 낙이셨죠.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시금치와 케일을 생즙으로 드셨고 과일도 많이 드셨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드셨습니다. 60년 넘게 해온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못 먹는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하셨겠죠?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저를 믿고 딱 3달만 버텨보자며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짠 국물 대신 맑은 무국 건더기만, 녹즙 대신 찐 양배추, 쌀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볶은 당근을 늘리셨습니다. 오이는 매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아침마다 퉁퉁 부어있던 다리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려서 잠을 못 주무셨던 것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검사 결과를 보고 제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5점이었던 신장 기능 점수가 50점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미 망가진 세포가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은 세포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드렸더니 그 세포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검사 결과지를 받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밥상이 보약이라는 말이 맞았네요. 진작에 이렇게 먹을 걸 그랬어요. 지금 조영자 할머니는 경로당 친구분들에게 찐 양배추와 볶은 당근을 권하시며 다른 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건강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들으셨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위험한 음식 4가지는 군고구마와 호박, 생시금치와 케일 녹즙, 귤과 바나나 같은 과일 과다 섭취, 그리고 짠 국물과 장아찌입니다. 이 음식들은 60세 이후 낡아진 콩팥 필터에 과부하를 걸어서 결국 심장까지 위협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음식 4가지는 오이, 찐 양배추, 기름에 볶은 당근, 그리고 맑은 무국 건더기입니다. 이 음식들은 칼륨이 적으면서 콩팥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미세 혈관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2가지 결정적인 조리 비법은 채소를 잘게 썰어 2시간 이상 물에 담갔다가 데친 후 그 물은 버리기, 그리고 국물은 작은 종지에 담아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드시기입니다. 이것들이 비싼 약보다, 고통스러운 수술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조영자 할머니가 보여주신 기적이 바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오이 하나 씻어서 간식으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이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난한 시절 버티느라 내 몸을 돌볼 여유가 없으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실 시간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좋아요 하나가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 걱정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서로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드리는 진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음식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낡은 콩팥 필터에 갑자기 너무 많은 물이 들어오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첫째,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한 번에 200ml, 종이컵 하나 정도를 천천히 드시고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차가운 물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밤새 몸속에 농축된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물을 적절하게 규칙적으로 마시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31% 느렸습니다. 물 마시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이런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운동과 콩팥의 관계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몸이 안 좋으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에 있어서는 적당한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갑자기 많이 손상되면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서 콩팥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윤재훈 님이 등산 후에 쓰러지신데도 이것이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콩팥에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입니다. 걸으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혈류가 늘어나면 콩팥이 노폐물을 더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운동 후에 반드시 충분히 쉬시고 수분을 보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수 상태에서 칼륨이 높은 음식을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오이 하나. 이것이 가장 안전한 회복 방법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통제를 드십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두통이 있을 때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제를 드시죠. 그런데 이 진통제가 콩팥에 굉장히 나쁩니다. 아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흔히 이부프로펜이라고 하죠. 이런 계열의 약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드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이런 약을 자주 드시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진통제가 필요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되도록이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타이레놀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콩팥에는 상대적으로 덜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과다 복용하면 안 되고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딱 3가지만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쁜 음식은 피하십시오. 군고구마, 생시금치 녹즙, 과일 과다 섭취, 짠 국물입니다. 이 4가지가 60세 이후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둘째,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오이, 찐 양배추, 볶은 당근, 맑은 무국 건더기입니다. 이 4가지가 낡은 콩팥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물은 미지근하게 나눠서 드십시오. 셋째,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완벽하게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칩니다. 오늘은 군고구마 대신 오이 하나, 내일은 녹즙 대신 찐 양배추 한 접시,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콩팥은 여러분이 신경 써주시는 만큼 반드시 보답하는 장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이 나라 일으켜 세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강인함과 지혜를 우리 자신을 위해 쓰실 시간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오래오래 들으시길,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